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수페타시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 보시면 이거 찝찝하다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래 가사처럼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법이 없나 라는 것처럼 결국은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를 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수페타시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유상증자 관련 이슈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그때 제 영상에서도 이거 누구 좋으라고 파냐라는 제가 썸네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이미 이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4공장이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바로 5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한 2026년 정도에 5공장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현재 이제 풀캐파로 4공장이 풀캐파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이제 증설, 일부 증설은 라인 증설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자금은 아니다. 그거는 충분히 유상증자 없이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다음 영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직전, 지금 올리는 요 영상 바로 직전 영상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많은 유튜브에서 유상증자 이거 호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바로 직전 영상을 찍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제가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냈다라는 게 조금 더 저는 좀 진지하게 투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 발생됐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채널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 요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건데요. 처음에 이수페타시스 쪽에 이제 4천억 공장 증설에 따른 이 유상증자 관련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새롭게 공시한 건 아니에요. 그 앞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풍문으로 돌았던 부분에 대한 확정 공시예요. 일단 요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유상증자 제2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공장 증설하려고 하는 거네, 물론 대규모 유상증자지만 그래도 공장 증설 때문에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석할 수는 있었죠. 근데 제가 이때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죠. 뭔가가 쎄하다. 이걸 왜 굳이 이 시점에?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제2호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양도 계약이 딱 공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찍어줬죠. 이수페타시스. 결국은 지금 이제 강득주 대표의 주식의 18%죠. 18% 정도를 주당 27,500원입니다. 요게 그 직전 종가로 따지면 한 18,000원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2,750원이니까 50%나 때려서 사준다라는 거죠. 약간 호구지 같기도 한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한 거의 50% 가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호의 대표는 지금 이제 비중이 이제 10%로 줄어드는 거고 18%예요. 이렇게 가져가면. 그럼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제2호가 3자 배정을 하죠. 1,000억 가까이. 여기에 참여자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600억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주 뜨는데 1,500억을 받고 이제 신주로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가죠. 거기에도 모자라서 또 뭐 하나 합니까? 여기가 발행했던 시비까지도 다 인수합니다. 한 420억인가요? 이것까지 다 받아 땡겨서 이제 지분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옵니다. 규모는 5,500억. 일단 시설 투자 2,500억. 그 다음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딱 때리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시설 투자, 이거는 그냥 이것만 하기에는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끼워 넣기입니다. 어차피 유증하면 욕먹을 건데, 왜냐하면 시설 투자는 어차피 하긴 해야 되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M&A 인수한다고 3천억 유증 때려놓고 나중에 한 1, 2년 후에 또 한 2,500억 시설 투자 때문에 또 유증 때리면 욕먹는 거 아니까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한 번에 다 먹자라고 해서 그냥 갖다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명분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기업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도 나가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더 잘할 거야
라는 거 보여주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규모 5,500억이라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발행 주식수의 32% 가까운 유상증자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거의 한도치를 다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심한 말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래도 나름 제가 이제 또 방구석 유튜버만은 아니잖아요. TV 방송도 출연하고 그래도 투자자문사 대표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 조금 그냥 신사적으로 돌려 하면 멍멍이 소리를 포장해서 뭐 길게 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상증자 추진 배경인데요. 읽으면 욕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거 텔레그램 저희 채널 텔레그램에도 이야기했죠. 이거 이 자료를 링크 해드리면서 읽으시면 열받을 거라고. 여기 보면 추진인데 미래성장 동력 확보, 이게 이제 결국 CNT라는 거죠. CNT 도전자 새로운 사업. 그 다음에 PCB 대량 이거 투자를 위해서 한다. 중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증설 5공장 설립하려는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성 높은 CNT 도전제 요거 관련 부분으로 이제 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요거예요. 제2호 인수하려고 돈 하는데 그냥 하면 너희 안 해줄 거잖아. 요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도 할게. 어차피 근데 이것도 하려고 했었어. 근데 어차피 2번 하면 또 욕먹을 거니까 한 번 욕먹자. 한 번에 할 거.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시설 투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2025년에는 라인 증설 정도고 그건 한 몇백억 정도 규모라서 그냥 할 수 있을 거다. 실질적으로 5공장 증설과 관련된 본격적인 움직임은 2026년 정도에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말했던 대부분의 이 M&A가 아니었으면 실제로 시설 투자를 위해서 M&A 유승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여기 자기들 IR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보시면 자 1차 투자입니다. 1차 투자하는 그게 여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의 라인 증설인데 투자 시기가 내년이에요. 맞죠? 이거 정확하게 제가 말한 거. 그리고 투자 비용이 800억이에요. 이것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원래 얘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돈 더 많이 투자하는 거 5공장은 뭐냐면 보세요. 2026년에서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시기는 2026년이라니까요. 아직까지 2년이나 시간이 남았어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었어. 예, 여기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에 많이 쓰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원래는 안 나왔다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인 거예요. 그냥 변명인 거고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라는 거고 중요한 건 그래서 CNT 도전제 요거를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유상증자는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이수페타시스로 유상증자를 했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사업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이건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바로 직전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해줘야 돼.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정도의 대규모의 유상증자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시총이 1조거든요. 1조 남짓이죠. 1조 남짓인 종목에 3천억이라는 유증을 때릴 수가 있을까요? 못 때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 주주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수그룹이죠. 이수그룹이 여기에 지분은 35%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주 배정으로 3천억을 때렸어요. 그럼 그 3천억 중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만약에 유증을 때리면 이수그룹이 35%를 자기들이 받아야 돼요. 3천억에 대한 유증에서. 자기들이 35%를 땡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얼마예요? 이수페타시스는 지분이 26%죠. 상대적으로 그 3천억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참여해야 될 부담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시총 자체도 크죠. 2조니까 훨씬 더 넉넉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 입장에서 받아야 할 물량 부담도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주들이 어떤 주주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수 스페셜티가 일단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거 아시잖아요. 인적 분할로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상당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기관 외국인들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은 2차 전지가 한참 잘 갈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주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수 페타시스 대비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주 배정이잖아요. 그럼 주주 배정으로 유증을 때리면 결국에는 이거를 많이 주주들이 이걸 많이 청약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거 청약을 할까라는 거죠. 그냥 이거 청약 안 하고 그냥 손절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증을 성공할 가능성도 떨어지는데 이소페타시스는 아니잖아요. 주주 구성을 보면 최근에 국민연금이 10%나 딱 버티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무조건 유증을 참여하죠. 무조건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대부분의 ETF, 특히 최근 들어서 AI 관련 ETF가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ETF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산운용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베팅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기관들이 자기 배정 물량을 빼진 않아요. 결국은 ETF도 편입돼 있고 ETF도 탈락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결국은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청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청약을 위해서도 이수페타시스가 훨씬 용이합니다. 주주 구성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수그룹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참여해야 되는 부담도 적고 주주의 질도 좋고 그러니까 전혀 사업의 연결고리성이 없는데 이수페타시스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열받는 거예요. 머리 이제 짱구 굴린 게 너무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페타시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라고 보는 건 그러면 이수그룹은 돈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 3천억이라는 것 중에 26%는 어쨌든 주주 배정을 받아요. 그럼 그걸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다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수그룹은 돈이 그렇게 없어요. 현금 자산이 많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이수건설도 지금 막 휘청휘청하고 지금 화학업종도 안 좋아요. 화학업황도. 그래서 이수화학도 그렇게 별로 현금이 나올 만한 구석은 없어요. 지배구조 보니까 복잡던데 흔히 말하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다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현금 자산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실권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 중에 이거 다 못하고 그냥 자기들 거 그냥 실권주 나온다라는 건데 요거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수페타시스의 지배력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제이오가 좋다 하더라도 가장할자 자회사의 지배구조가 약해진다라는 건 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권주가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미리 이 중에 실권주를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이걸 흔히 말하는 백기사죠.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야 우리 이거 못하는데 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만큼 좀 참여해 줄래? 우리가 못하는 것만큼? 라고 해서 그 실권주 관련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좀 낫지 않을까요? 가능성. 근데 이거 실권주까지 생각하고 그런 백기사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짜증나긴 한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다 참여할 겁니다. 결국은 참여하는데 돈은 없어요. 근데 돈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딱 유상증자 참여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많은 그 최대 주주들이 원래 유상증자 참여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주식담보대출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반대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이수그룹 내에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이후에도 너무 흐름이 좋아서 막 주가도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많이 빠져버려요. 그 빠져버린 상황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를 메꿀 만한 추가적인 자본 납입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분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별로겠죠? 지분이 빠지니까.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CB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CB 발행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수그룹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게 나쁜 시나리오고 나중에 업황이 굉장히 개선돼가지고 주가가 다시 막 올라가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아니면 더 빠져버리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거 배임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안타깝게 이건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밑밥 깔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수해서 제이오가 뭐 실적이 잘 나오면 연결 기준으로 애드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막 배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임으로 걸긴 좀 어렵다. 요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처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뭔가를 막기가 어려워. 그림은 어쨌든 좀 짜놨어.
이런 거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건 짜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면 향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그냥 저희 그냥 전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산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가 희석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30%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밀리면 21,000원입니다. 정상적인 건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의 흐름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덜 빠질 것이냐 라는 건 어디서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야, 제이오라는 그룹이 너무 좋아, 괜찮아, 그래서 이거 인수하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공장 증설은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될 거를 미리 땡겨 맞았으니 한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번 급락을 하면 이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야,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서 버틸만해 라는 인식이 나오면 이만큼까지는 안 빠지겠죠. 제한이 되고, 요 안쪽에서 제한이 되겠죠. 그러면 뭐 유중에 좀 한 27,000원 라인대 정도가 되니까 그럼 요 정도까지 빠지겠죠. 그럼 한 20% 정도? 요 언저리? 요 정도에서 마무리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제이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야, 요즘에 근데 2차 전지 관련 부분에 업황이 안 좋은데, 그러면 이거 괜히 인수했는데 제이오 업황까지 안 좋아져 버리면 이거까지 다 떠안는 거 아니냐? MLB로 돈 번 걸 2차 전지 때문에 이거 다 깎아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식이 또 생긴다면 22,000원이 더 깨질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이수그룹이 어떤 식으로 이수페타시스 쪽에 주주배정 물량을 참여할지는 모르겠는데, 지분을 담보로 만약에 대출받아서 유증을 참여하게 된다면 2만원이 깨지면 담보를 얼마나 잡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보 가치를 얼마나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 버리면 이건 좀 생각하기 싫죠. 그때부터 보면 좀 약간 반대 매매가 좀 세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악으로 많이 빠지면 22,000원이다. 최악으로 빠지면 22,000원, 이거는 쉽게는 안 깰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걸 안 깨지게 저는 어쨌든 방어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 하고, 아니면 중간에 또 무상증자도 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한번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가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거 깨버리면 자기들도 골치 아프거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방의 최하단 라인은 22,000원 정도로 하고 일단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악재의 노출이라고 인식하고 기관들이 어차피 나왔어야 할 재료였고, 그리고 결국은 미리 한번 두드려 맞고 나면 그러면 바닥은 나온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CNT 노전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작용이 된다면 한 27,000원 정도, 여기에서는 지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라인은 27,000원으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27,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절반은 매도를 하신다. 근데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홀딩, 요렇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2,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남아있는 절반도 22,000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앞으로도 뭐 추가적인 또 이야기 이슈가 나오면 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